네, 안녕하세요. 이재현 법무사입니다. 원래 1차 헌법 시험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지금 내년 대비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헌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원래 시험은 보통 이제 작년보다 어려웠냐 이제 이런 게 많이 관심을 가질 텐데요. 실제로 작년 시험보다 확실히 어려웠습니다. 제가 보통 이제 헌법 시험 문제를 풀 때 저도 이제 답을 가린 채로 풀어보거든요. 풀어보면은 보통 한 10여 분 만에 거의 대부분 다 풀어요. 풀고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무난하게 다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원래는 제가 문제를 봤을 때 10여 분은 어림도 없더라고요. 저도 이제 거의 시간 다 써야 될 정도였고 재심 문제라든지 몇 개 문제는 저도 생소했어요. 이거 뭐지?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. 몇몇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. 제가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문제 정도는 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내려가지 않나 헌법만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이제 보통 법무사 수험생 입장에서 헌법 과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. 학원 모의고사에서 아주 쉽게 내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잘하시는 분은 만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도 만점은 잘 안 나와요. 보통 한 두세 개씩은 다 틀리시거든요. 그리고 이제 조금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한 15개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다른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헌법에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헌법 객관식 있는 시험 중에서 법무사 시험이 제일 쉽다 그러는데요. 근데 막상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접했을 때는 만만치가 않은 거죠. 시간이 일단 부족하니까. 그러니까 헌법에 투자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. 다른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.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요. 보통 이제 그래서 한 15개 정도로 우리가 목표를 잡거든요.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좀 무난하게 15개 이렇게 한다면 올해는 좀 빡센 15개 예? 좀 빡세게 해야 한 15개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한 10문제 정도만 비교하면은요. 그러니까 난이도 낮은 문제를 10문제 정도를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딱 봤을 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말이죠. 다른 지문을 아예 쳐다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쉬운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만 비교했을 때는 작년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수준이고요. 그러니까 5문제 정도가 작년보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좀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한 15개 정도를 목표로 잡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개 정도는 더 빡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객관식은 이거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아는 것보다도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. 확실하게. 어떤 걸 내가 알았을 때 야, 너 그거 맞아? 너 자신 있어? 이러면 우리가 너 생명까지 걸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잖아요. 사람이 확실하지 않은 지식이라면. 근데 그거 확실하게 맞냐고 했을 때 틀림없지. 내가 이건 다른 일체 어떤 고려 여지 없을 정도로 이건 확실하지. 내 생명까지 걸을 수 있다. 이렇게 확실한 어떤 그런 지식이 좀 많아야 됩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문에서 말이죠. 5개 지문을 다 모르더라도 한두 개 지문 가지고도 커버해 나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헌법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 헌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. 그래서 이게 각종 헌법재판소가 말이죠.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그 공권력 행사 그리고 법률 조문 여기에 대해서 이 헌법이 위반되는지 아니면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나온 판례들은 진짜 모래사장에 모래알 줍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헌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, 민법처럼 이렇게 어떤 딱 틀을 잡아가지고 딱 민법 총칙 물법 이렇게 딱딱 틀을 잡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느낍니다. 그래서 일단 헌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, 일단 조문을 좀 보셔야 돼요. 조문을. 그래서 조문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볼 수 있을 만큼 좀 쉽게 되어 있고요. 우리가 어느 정도 헌법의 이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좀 테두리를 좀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조문으로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조문을 일단 좀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. 그리고 기본서를 보실 때 기본서는 좀 빨리 보셔야 됩니다. 헌법은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본 강의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헌법 기본서는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풀고 그다음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밑바탕이죠.
헌법 기본서를 가지고 점수가 오르지는 않습니다. 나중에 우리가 그 객관식 문제집을 풀기 위한 하나의 기초 지식을 쌓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. 편한 마음으로 좀 빠르게 보셔야 돼요. 그래서 하루에 내가 만약에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150페이지 이상 정도 나갈 수 있을 정도로요. 좀 빠른 속도로 가십시오. 그래서 회독수를 좀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건 뭐 지난번에도 제가 공부 방법론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객관식은 회독수를 좀 많이 늘리는 게 필요하고 항상 객관식 문제를 전제로 해가지고요. 문제지를 통해서 점수가 올라가거든요. 근데 기본서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그 객관식으로 문제 끌어올리는데 한계에 부닥쳐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선을 넘고 좀 무난하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서 바탕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. 기본서만 가지고는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.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기본서는 좀 빠른 속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좀 그 반복해서 보는 걸로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헌법은 일단은 그 처음에 너무 부담 이게 뭡니까 민법 하듯이 내가 뭐 오지게 진짜 막 가두리 해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다가는 좌절하거든요.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보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. 다른 선생님들 더 중요한 과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꼭 그 올해 뭐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내년 대비하신 분들 꼭 목적하신 합격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. 예, 여기 마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